어릴 적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밟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악!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짜릿한 고통. 아마 전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공통된 기억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장난감의 황제의 레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레고는 단순한 장난감 회사가 아닙니다. 애플, 구글, 코카콜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순위에 늘 이름을 올리는 거대 기업이자 아이들 코 묻은 돈부터 다 큰 어른들의 월급 통장까지 털어가는 무시무시한 지갑 약탈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하무적 레고가 불과 20여 년 전, 2003년에 파산 직전까지 몰려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레고는 끝났다. 디지털 시대에 누가 플라스틱 쪼가리를 가지고 노나? 이제 대세는 비디오 게임이다. 하지만 현재의 레고는 보란듯이 부활했습니다. 아니, 부활을 넘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도대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우린 구식으로 돌아가겠다며 역주행을 선택한 레고의 미친 뚝심. 그리고 두 번이나 공장이 불타 없어지는 재앙을 겪고도 오뚜기처럼 일어선 크리스티안생 가문이 집요한 생존기.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전략임을 증명해낸 한 기업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시간을 2003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레고 그룹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 폭락했고 부채는 8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현금이 바닥난다는 보고서가 경영진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혁신 강박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가 아이들의 거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손으로 무언가를 조립하지 않고 TV 화면 속의 화려한 그래픽에 빠져들었죠. 레고 경영진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큰일 났다. 플라스틱 블록은 이제 낡은 유물이다. 우리도 변해야 산다. 그래서 레고는 레고답지 않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고 블록을 버리고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TV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심지어 액션 피규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갈리도나 잭스톤 같은 시리즈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레고 역사상 최악의 망작들이었거든요. 이 장난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조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완성된 팔다리를 끼우기만 하면 끝이었죠. 레고의 핵심인 창의성과 조립의 재미를 스스로 거세해버린 겁니다. 당시 레고가 고용한 콧대 높은 경영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복잡한 조립 싫어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줘야 해요. 레고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개수는 줄이고 부품 크기는 키우고 화려함에만 치중했죠.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기존의 레고 팬들은 이건 레고가 아니야라며 등을 돌렸고 비디오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정체성 혼란 속에서 레고라는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 레고의 오너 가문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기존의 늙은 임원들을 다 내보내고 35세의 젊은 컨설턴트 출신 위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를 CEO로 앉힌 겁니다. 그는 레고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장난감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아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레고를 좋아하니? 혹은 왜 싫어하니? 그러다 독일의 한 가정집에서 11살짜리 소년을 만납니다. 크누스토르프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니? 그는 당연히 닌텐도 게임기나 비싼 자전거를 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다 낡아빠진 구멍난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거예요.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옆면이 닳아서 찢어진 거 보이세요? 이 정도는 돼야 친구들이 저를 고수라고 인정해줘요. 그 순간 크누스토르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컨설턴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고 쉬운 걸 좋아한다?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렵게 얻은 성취감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숙련도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레고는 그동안 바보같이 쉽게 만들어, 빨리 만들어라며 아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크누스토르프는 본사로 돌아와 선언합니다. 다시 블록으로 돌아간다. 그는 레고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품수 줄이기였습니다. 당시 레고가 생산하던 부품 종류는 무려 1만 3천 개가 넘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해적 선장 다리는 나무 모양이어야 해, 외계인 팔은 보라색이어야 해라며 매번 새로운 금형을 찍어냈기 때문이죠. 이게 다 비용이었습니다. 크누스토르프는 디자이너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품 만들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직사각형 블록으로 다 표현하세요. 그게 레고의 본질입니다. 그는 부품 수를 13,000개에서 6,500개로 절반 이상 줄여버렸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반발했죠. 창의성을 죽이는 짓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약이 생기자 디자이너들은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변했고 생산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같은 테마파크 사업도 매각했습니다. 우리는 장난감 회사지 놀이공원 운영회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죠. 대신 그 돈으로 레고의 근본인 레고 시티 시리즈, 소방서, 경찰서 같은 기본 세트에 올인했습니다. 화려한 전자장난감 대신 손맛이 느껴지는 플라스틱 블록을 다시 주력으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 이런 위기 극복의 DNA는 레고 창업주 가문의 흐르는 피와도 같습니다. 레고의 역사는 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레고의 창업주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원래 덴마크 빌룬트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닥치자 가구를 만들던 그에게 아무도 일감을 주지 않았죠. 먹고 살기 위해 나무 조각을 깎아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게 레고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1942년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됩니다. 설계도, 재고, 기계가 몽땅 타버렸죠.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레 키르크는 잿더미 위에 다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60년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이번엔 목재 창고가 전소됩니다. 이때 올레의 아들인 2대 경영자 고드프레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무는 이제 그만하자. 불에 안 타는 건 아니지만 미래는 플라스틱에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 결합 블록, 오토매틱 바인딩 브릭이 탄생한 겁니다. 이 가문에는 내려오는 유명한 사운이 있습니다. 최고만이 최선이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 고드프레드가 나무 오리를 만들어 납품하고 와서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니스칠을 3번 해야 하는데 이번만 해서 비용을 아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올레 키르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가서 그 오리들 다 회수해와. 그리고 내 손으로 밤새워서 니스칠 한 번 더 해서 다시 갖다 드려. 우리 이름이 걸린 물건에 눈속임은 있을 수 없다. 이 지독한 품질에 대한 집착. 0.005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 50년 전 블록과 오늘 만든 블록이 딱 들어맞는 그 미친 정밀함. 이것이 레고가 두 번의 화재와 파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다시 2000년대 후반으로 돌아와서 CEO 크누스토르프가 발견한 또 하나의 노다지는 바로 어른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레고는 어른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회사라는 고집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레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레고를 잊지 못한 어른들, 즉 어덜트 팬 오브 레고에게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고가 야심차게 내놓은 로봇 장난감 마인드스톰을 스탠퍼드 대학의 해커들이 해킹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개조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레고라면 지적재산권 침해다 라며 고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된 레고는 달랐습니다. 잠깐, 이 해커들이 우리 개발자보다 더 똑똑하잖아. 이들을 모셔오자. 레고는 해커들을 정식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아예 어른 팬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테크닉 시리즈, 그리고 아키텍처 시리즈입니다. 이제 30대, 40대가 된 어른들은 아이들 핑계를 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레고를 삽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인테리어 소품이야. 에펠탑이야. 포르쉐 911이야. 레고는 스타워즈, 해리포터 같은 강력한 IP와 협업하며
수집욕을 자극했습니다. 100만원짜리 밀레니엄 팔콘 세트가 출시되자마자 매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레고는 장난감을 넘어 재테크 수단이자 어른들의 명품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고는 디지털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디지털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레고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고 블록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게임에서 본 걸 블록으로 만들어봐라고 유도해야 한다는 걸요. 그 성공 사례가 바로 닌자고입니다. TV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 감동을 집에서 블록으로 재현하게 했습니다. 콘텐츠와 제품이 완벽하게 결합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개봉한 레고 무비는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치며 모든 것이 멋져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100분짜리 레고 광고였지만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광고를 보며 열광했습니다. 레고는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레고는 연 매출 10조 원이 넘는 공룡 기업입니다. 마텔의 바비 인형이나 해즈브로의 트랜스포머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왕구 기업이죠. 많은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새로운 것, 해보지 않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테크 기업이 되어야 해, 우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해라며 본질을 버리고 딴짓을 하다가 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레고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벽돌이다. 그들은 혁신이 박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 전에 만든 블록과 오늘 만든 블록이 호환되는 그 경이로운 표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그것이 레고가 100년을 버텨온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사업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시나요?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급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레고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낡은 운동화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해왔던 것, 남들이 인정해주던 당신만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발밑, 그 익숙한 블록 조각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창고 구석에 박혀있는 레고 박스를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지를 털어내고 블록을 하나 딱 끼웠을 때 들리는 그 경쾌한 찰칵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잊고 있던 동심과 새로운 영감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밟으면 아프지만 바라보면 가슴 뛰는 장난감 레고의 기적 같은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